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법무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가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처분은 가압류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또한 채권자는 소송 진행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무조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 근거 자료 없이 집행해달라고, 신청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처분이란 무엇이고, 가처분 이후에 채무자가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지,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도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때 상대방이 현재 살고 있는 부동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아이와 함께 지내는 거주지인데 상대방이 가처분 이후에 집을 팔 수가 있을까요? 우선 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가처분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금전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존하거나 또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해서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한 법원의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압류와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을 미리 보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에 반해서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의 채권으로 부동산의 현상을 유지해야 될 경우 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례에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가처분 신청 가능할까요?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할 때 통상적으로 특정 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일방이 다른 쪽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처분해서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고 그 금원을 안분해서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상 부동산의 지분이 채권자에게 현물, 즉 그 재산 분할이 금전이 아닌 소유권 이전의 형태로 분할하는 것을 현물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현물로 분할이 될 개연성이 있어야만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는 위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 신청을 하는 이유를 자세히 기재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향후 권리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질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가처분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지분이 채권자에게 현물로 분할될 개연성을 기재하면서 부동산 취득이나 유지에 대한 채권자의 기여 내용 또 기여의 정도에 관해서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부동산의 시가 확인 자료를 첨부하면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적극재산 또 소극재산을 기재했고, 이에 순재산의 합계를 정리한 분할 대상 재산 명세표를 첨부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재판부에서는 가처분에 대한 진술서 제출도 요구했고, 특히 피보전 권리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면은 이는 피보전 권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보전 권리를 다시 특정해라 라는 보전명령을 함께 낸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보전명령에 따라 서류를 이미 모두 제출한 상태였으나 이를 다시 정리해서 추가로 제출해 줬습니다. 가처분 이후에 상대방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나요? 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채무자인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처분 등기가 마쳐지면 채무자나 다른 제3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처분 등기 이후에 채무자가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해서 제3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본안 승소 판결을 받으면 채권자는 그 처분 행위를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처분은 신청할 때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며 피보전 권리나 보존의 필요성 등이 상세히 소명되어야만 결정이 됩니다. 이상 가처분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고, 가처분이 되면 소유자인 채무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